QLD와 SSO,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언제 매수했는지와 다음 타이밍은 언제인지 알아보고 개별 종목들 중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도 1차 매수 타이밍이 왔는데 그 종목들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이별해버린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전 어제 QLD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인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웅덩이 가족분들 모두 어제 QLD와 SSO 그리고 빅테크들의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잘 매수하셨나요? 저와 프리미엄 멤버십 분들은 모두 매수 완료했습니다. 저는 어제 QLD 약 34주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댓글 알림 중 너무 기분 좋은 댓글이 있어서 캡처했는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미리 1차 매수 타이밍 가격에 매수를 걸어두고 잤더니 매수되었다는 댓글입니다. 어제 1차 매수 타이밍에 QLD와 SSO 혹은 개별 종목 매수하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투자가 서로의 멘탈을 유지시켜주고 힘이 될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도 어제 영상의 이유와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 미리 매맞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 증시 시황을 진행하고 테슬라의 전기 트럭 출시가 늦어질 전망에 대한 소식을 다뤄보고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현재의 상황이 2000년 닷컴 버블과 매우 흡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뤄볼 건데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제 다룬 내용에서도 내년 시장을 금융 쇼크가 온다며 안 좋게 전망했는데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리포트에서 파월 연임이 확정되면서 주목할 점들을 간략히 소개했는데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QLD와 SSO 그리고 미국 빅테크 몇몇 기업들의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이 왔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셨다면 어제 1차 매수 타이밍에 걸어놓고 체결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날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 시세 차익 개선에 따라 금융주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대로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기술주에는 매도세가 유입됐습니다. 화면의 3대 지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꽤 많은 매도세가 나왔지만 오후 들어서 벌써부터 저가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양전에 성공했고 나스닥은 하락폭은 만회했지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5% 상승, 반대로 나스닥은 0.5% 하락, S&P 500은 0.2% 상승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화면 위쪽의 빅테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0.2% 상승 마감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0.6% 하락, 구글 역시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4%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기 트럭 출시가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일론 머스크가 좀 더 매도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초저금리에 힘입어 고성장하던 기술기업이 금리 인상 이슈 때마다 힘이 없는 이유는 금리 상승이 비교적 고평가된 기술 기업들의 향후 수익을 할인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데다가 대규모 투자에 나섰던 이들 기업의 차입 비용도 덩달아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금융주가 강세입니다. 은행의 대출 차익 개선을 전망한 매수세가 금융주에 유입되었는데요. 또 파월 연임이 확정되면서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금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3% 더 상승해 1.67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1.68%까지 치솟으면서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60입니다. 극심한 탐욕에서 이제는 꽤 많이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상 나스닥과 S&P 500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다행히 탐욕은 많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 대유행도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됐는데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은 록다운 등 방역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아예 외출 금지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독일 역시 행동 규제 제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 현 상황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것보다도 나쁘다고 진단하면서 규제 강화를 촉구했고, 독일 보건부 장관도 이날 코로나 급증 경고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독일과 덴마크의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최고 등급인 여행 금지로 격상한 상황입니다. 유럽의 코로나 대유행이 꽤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만큼 잘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급락한 이유 중 하나인 전기 트럭 출시가 늦춰진다는 소식인데요. 현재까지 테슬라가 계약을 받은 전기 트럭은 약 120만 대입니다. 이는 지난해 테슬라가 제작한 전기차의 2배죠. 그러나 테슬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말 이전까지 전기 트럭 생산이 힘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에 비해 경쟁 기업들은 이미 전기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가 늦어짐에 따라 120만 건의 계약 중 일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현재 미국 시장을 2000년 닷컴 버블과 비교하고 2022년에는 주식의 부정적인 해로 바라본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면 연준 인상, 밸류에이션, 광란적인 IPO 활동 등 과거와 비슷하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월 의장의 재선임이 확정되면서 주목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목할 점은 바이든 대통령 초미의 관심사 인플레이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왜 인플레이션에 목을 메고 있냐면 설문 결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바이든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월과 브레이너드 모두 인플레이션 안정을 현재 1순위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연임 발표 후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블랙록은 연준의 매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봤고 테이퍼링 속도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파월의 기준 금리 인상 결정은 매우 신중할 것으로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기존 계획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준 부의장의 금리 인상 가속화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준 건데요. 그는 미국의 경기와 인플레이션 위험이 존재하며 12월 FOMC 전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국채 2년물이 급등했었습니다. 다행히 클라리다 부의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QLD와 SSO,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언제 매수했는지와 다음 타이밍은 언제인지 알아보고 개별 종목들 중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도 1차 매수 타이밍이 왔는데 그 종목들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이베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전 어제 QLD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인 21선에 즉 87.8달러쯤에 매수를 걸어두고 장중 체결되었습니다. 1차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현재 QLD에 투자할 현금의 10%만 매수했습니다. 다음 2차 매수 타이밍은 현재는 약 81달러쯤으로 나옵니다. 아마 계속 61선은 조금씩 올라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 지난달 조정장에서의 매수 타점입니다. 2차 매수 타이밍과 3차 매수 타이밍에 원칙대로 매수했고 현재 약 24% 수익권입니다. 다음은 S&P 500 이베레버리지 SSO입니다. 1차 매수 타이밍인 21선 140.1달러에 어제 매수 걸어두었고 마찬가지로 장중 체결되었습니다. 1차 매수 타이밍은 해당 종목에 투자할 현금의 10% 비중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SO의 다음 2차 매수 타이밍은 현재는 대략 132달러 부근입니다. 제 지난달 조정장에서의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어제 영상에서 다뤘지만 이미 어제 1차 매수 타이밍이 왔었습니다. 구글의 다음 2차 매수 타이밍은 대략 2860달러 부근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딱 1차 매수 타이밍 21선 터치 후 올라갔는데요. 해당 종목에 투자할 현금의 10%를 미리 매수로 걸어두시면 됩니다. 오늘 더 떨어질지 아니면 2차 매수 타이밍까지 기회가 올지 아니면 2차까지 안 오고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원칙대로 매수 타이밍이 올 때마다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2차 매수 타이밍은
$312 부근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1차 매수 타이밍에 못 걸어두고 올라가면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오늘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큰 갭 상승만 아니라면 다음날 매수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날 완전히 터치할 때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조금 높은 가격에 그냥 매수하셔도 됩니다. 결국 많아야 1%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테슬라도 어제 4%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21선에 터치가 되었습니다. 1차 매수 타이밍에선 해당 종목에 투자할 현금의 10%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매수 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 유일하게 엔비디아가 아직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21선이 오지 않았는데요. 엔비디아의 1차 매수 타이밍은 대략 291.4입니다. 이평선은 매일매일 조금씩 움직이니 참고 바랍니다. 엔비디아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21선의 엔비디아에 투자할 현금의 10%를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올려드린 절세 팁을 이용해 어제 소액 진입 중인 페이팔과 WBL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때 매도 재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아닌지 총 실현 손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되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어제와 같이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미리 제 영상을 보고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어제 매수 걸어두고 체결되셨을 겁니다. 이제 첫 시작이신 분들도 있고 지난달부터 함께 저와 시작해서 추가로 저처럼 적립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존에 전 계속 오를 땐 즐기고 어제처럼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줄 웅줍 하고 있는 거죠. 어제는 웅줍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